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저는 기훈실 청년운동본부의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분야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간 반목과 극도의 상호 불신이 표면에 드러난 이때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기훈실 청년운동본부는 2018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책과 논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일상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을 또 청년 분야의 개혁 방향들을 정리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정책 비전 제안에서 저희가 기반으로 했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 간 수기와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증진을 촉구합니다. 둘째, 각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과 계획을 검토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조례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지역 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민간위원회 의무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년 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그리고 참여 권리 이렇게 5가지에 이르는 각 영역에 대한 기hon실 청년운동본부 위원들의 전문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5가지 구분은 2020년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합니다.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국무조정실에서는 2021년에서 2025년 5개년에 대한 1차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서 이 5가지 분야로 각 정책들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격에 그 틀에 맞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본 정책 비전에 대한 내용들은 청년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의 공유가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 제안서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또 입법화하고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정책 설계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22대 총선 기독연대를 구성할 때도 청년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 맞냐라는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청년들이 더 참여해서 n분의 1로 참여해서 어, 노동, 교육, 사회복지, 한반도 평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요청과 공감대가 있었지만 청년 분야를 이번에는 따로 해보자. 다른 단체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가지고 저희 청년 분야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정당 그리고 지자체 각 무대에서 청년들이 청년위원회 혹은 청년위원으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핵심이 되려면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주거, 일자리, 교육 여러 가지 정책 분야의 의사 결정의 주요 장면들에 청년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서의 내용이 총선 국면에서 구호로 외쳐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주 정책의 추진에 본 제안서에 담긴 청년 혹은 미래 세대의 시각과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가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5가지 분야에 저희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 권리 분야입니다.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 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의 2030 자문단, 청년 보좌역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배치를 시켰는데요. 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또 전문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또 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그동안 정책 과정에서 소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 홍보 등을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기관당 소속되어 있는 청년 보좌역은 한 명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그 역할에 비해서 역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청년 참여의 가치와 지향이 실효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청년 보좌역과 자문단의 그 수를 늘리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수행 보고서를 공개해서 청년 참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 21대 국회 기준으로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4.3%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 비율이 33.8%임을 생각할 때 청년층을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입법기관과 국정에서 청년의 삶의 현장과 또 청년 정책 관련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더 확대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또 자치단체 의원의 청년 비례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기구의 청년 참여를 확대해서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왜곡되고 협소한 정책을 보완하고 또 청년의 목소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인식과 관점을 전 정책과 전 세대의 동등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포함돼서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체로 또 청년 정책 설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참여 권리 두 번째 분야는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각 군구별로 청년 네트워크가 제각기 운영되어 있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도 제각기 운영하고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 정책 제안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포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서 각 지역별로 새로운 청년 정책을 상시적으로 제안하고 또 투표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책은 교육 분야입니다. 어, 특히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학습이나 참여의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청년 공부라는 이제 온라인 학습 포털을 운영해서 2030 세대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강이나 그런 강의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더 다양하고 더 확장된 그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경험 보장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기준법 교육이 사업장과 또 청년에게 필요합니다. 어,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여파가 여전히 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일경험을 위한 일경험 보장 제도가 필요하고 또 한국의 실업률이 OECD의 이제 5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또 청년들의 장기적인 고용 적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의 수요를 발굴하고 또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직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수입과 또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저숙련 청년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하는 일들, 또 인턴과 같은 일자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 직업 세계에 대한 교육과 어, 체험을 통한 진로 설계를 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포함해서 산업 안전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앞서 노동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처우라든지 아니면 산업 안전 그 재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경험 보장 제도를 신설하고 또 청년 일경험 내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 안전 교육이 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네, 정책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또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13.8%로 전체 가구의 60.6%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청년 청약 통장이나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청년 피해자가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개선도 필요합니다. 청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8% 정도 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주거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청년들,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그런 주거권에 대한 그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금융 상담, 또 정부의 대위 변제 및 채권 양수 등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 전세 사기로 인한 허그 대위 변제에 대한 낮은 회수율 등의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주거 기준이 상향되어야 하고,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표준 주거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 새로운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한 청년 매입 임대 정책 그 확대하는 것이 그 청년 주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도 구도심 공동화 형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이것을 매입 혹은 장기 임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도시 재생 혹은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지 문화 분야의 마음 건강 관련된 정책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청년들의 그런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립, 은둔, 구직 포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인 조치는 미비합니다. 현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 제도에는 10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 동안 한 번 이렇게 그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차트를 들고 번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의사로 보이는 어떤 분과 한 1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제 차트에는 우울증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와의 대화가 제가 우울증 검사인지도 몰랐고, 그분의 질문이 우울증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인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정신건강검사에 대한 병원과 또 청년들,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또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또 문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의 마음건강검진이 더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각 구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정신건강 치료와 또 청년들을 위한 그 시설과 인프라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 분야, 그리고 마지막 정책인데요.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인프라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의 자원 부족, 또 이웃 주민 간의 유대가 부족하고, 또 혼잡한 물리적 환경에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거주민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교류를 위한 품앗이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청년 센터와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동일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청년의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1인 가구의 소외 현상을 낮추고 공동체 의식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쌓고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약자인가? 청년이 너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정책이 퍼주기식이나 아니면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때우기식이 아니라, 오늘날 청년 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느 곳이 약한 고리이고 어느 곳에 단단한 장벽들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전 사회와 전 세대가 안전하게 또 희망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기반, 그리고 실질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그렇지만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식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정책이 설계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몫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경쟁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과 공동선이 흐르는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